혹시 병원에서 칼슘이나 비타민 D 처방 받아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?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. 왜냐면요,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 바뀌거든요.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복잡한 것 다 빼고 제가 오늘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일 거예요. 그럼 내가 먹는 이 약 계속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건가? 네,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. 다른 건 다 잊으셔도요, 이 날짜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. 2026년 2월 1일, 바로 이날부터 새로운 기준이 딱 적용되는 겁니다.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차이가 엄청 크겠죠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첫 번째, 가장 큰 병화, 바로 골다공증 환자분들께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.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께 해당될 거예요. 이 새로운 기준을 이해하려면 T스코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.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. 그냥 내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려주는 점수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-1, -2.5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되는데 숫자가 낮아질수록 뼈가 더 약하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.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죠? 예전에는, 그러니까 2026년 1월까지는요, 비타민 D 수치가 좀 낮다거나 하면 의사 선생님 판단 하에 보험 적용이 가능했어요. 근데 앞으로는 아닙니다. 이제는 오로지 골밀도 검사 수치, 바로 이 T스코어가 -1.0 이하여야만 보험 적용이 돼요. 기준이 훨씬 더 깐깐하고 또 명확해진 거죠. 이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답변인데요. 여기서 아주 못을 박습니다.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것만으론 안 된다. 이제 무조건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어가 -1.0보다 낮게 나와야만 보험이 된다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약값은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. 핵심은 T스코어, 바로 이겁니다. 그런데 이번 변화가 무조건 기준을 강화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. 오히려 어떤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거든요. 바로 갑상선 전절제술, 그러니까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 이야기입니다. 이분들한테 왜 좋은 소식이냐고요? 갑상선 수술을 할 때 그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어요. 부갑상선이라고. 이게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데 수술하다 보면 이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. 이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죠. 이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요, 몸에 칼슘이 부족해져서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는 등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께 칼슘이랑 비타민 D는 영양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필수 치료제거든요. 이번에 바로 이 부분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.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예요. 네, 이제는 아예 고시 내용에 갑상선 전절지술로 인한 부갑상선 기능장애라고 명확하게 딱 박혔습니다. 예전에는 이게 좀 애매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.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. 자, 그럼 갑상선 수술이나 골다공증 외에 다른 질환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? 다행히 기존처럼 계속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한번 살펴볼게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경기 증후군이나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, 그리고 암이나 간경변처럼 몸이 쇠약해지는 특정 소모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기존과 똑같이 급여 처방이 가능합니다.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. 그럼 대체 어떤 경우에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약값을 100% 내가 내야 하는 걸까?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이제 건강보험은 명확한 치료 목적에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뼈 건강을 위해 미리 먹어야지 하는 예방 목적이나 요즘 좀 피곤해서 기운 내려고요 같은 이유로는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쭉 살펴봤는데요.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?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행동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요, 내가 이 약을 왜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.
내 진단명이 뭔지 확인하시고 다음에 병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 꼭 한번 물어보세요. 선생님, 2026년부터 기준이 바뀐다는데 제 경우에도 계속 보험 적용이 될까요? 이렇게요.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결국 이번 변화는 한정된 건강보험 제정을 의학적으로 정말 필요한 치료에 더 집중하겠다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아프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? 이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던져진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